안녕하세요. 오늘을 읽는 책 정선태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오늘은 루이스 세풀베다의 연애소설 읽는 노인 함께 하겠습니다. 연애소설 읽는 노인. 뭔가 달달할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 미리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연애소설 읽는 노인의 작가 루이스 세풀베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949년 칠레에서 태어났습니다. 칠레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네루다 얘기도 했고요. 우리 아이엔데 소설도 읽었었습니다. 또 피노체토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빅토르 하라라는 뛰어난 민중 가수 얘기도 했었죠. 그 나라 바로 칠레에서 태어났습니다. 1973년 피노체트가 아이엔데라는 민주정부를 무너뜨리고 쿠데타를 일으키자 이 나라에 탈출합니다. 그 후에 수년 동안 라틴 아메리카 여기저기를 여행합니다. 그러다 1980년에 독일로 이주하죠. 그 후 1989년 살해당한 환경운동가 치코 멘데스에게 바치는 소설 연애소설 읽는 노인을 발표합니다. 이 작품과 함께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되죠. 루이스 세풀베다는 무엇보다 대표적인 환경소설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아주 깊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소설을 써온 작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루이스 세풀베다의 다른 작품들 잠깐 볼까요? 한국에 꽤 많은 소설들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소외라는 소설도 있고요. 파타고니아 특급 열차, 이 상당히 뛰어난 작품인데 절판이 돼서 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좀 성화를 부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구 끝의 사람들은 이것도 품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중고 서점에서 구했습니다만은 이 작품도 환경소설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느림의 중요성을 깨달은 달팽이 이하 여러 동화들도 있는데 이 소설 역시 환경 파괴로 인한 생명의 위기를 다룬 아주 뛰어난 동화입니다. 이런 소설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잖아요. 어떤 소설을 읽다가 보면은 그 소설가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제 그 소설가들의 작품을 찾아보게 되죠. 근데 찾다 보면 많은 작품들이 품절되거나 또는 절판된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어렵게 현책을 뒤져봐도 잘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출판사에 시위를 해야죠. 왜 이런 좋은 소설을 재간행하지 않느냐. 여러분들의 힘을 믿어보겠습니다. 특히 파타고니아 특급 열차는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무슨 사정이 있는지 책이 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애소설을 읽는 노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개요를 잠깐 볼까요? 배경은 에콰도르 쪽의 아마존 밀림 강가 마을입니다. 마을 이름은 엘 이딜리오입니다. 우리가 아마존 하면 브라질만 생각하고 있는데 에콰도르에서 파라과이, 브라질까지 폭넓게 펼쳐져 있죠. 그 아마존이 지금 파괴의 한복판에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하죠. 바로 그 강가 마을 엘 딜리오가 공간적 배경입니다. 이 원주민 땅으로 들어온 안토니 호세라는 사람이 우리의 주인공입니다. 이 노인은 과거를 잊고 혼자 이곳에서 사탕수수 나무로 지은 오두막집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일한 취미는 한 달에 2권씩 욕쟁이 치과 의사인 루이쿤도 로아차민이 가져다주는 연애소설을 읽는 것입니다. 해서 연애소설을 읽는 노인입니다. 노인 이름은 안토니 호세입니다. 함께 이곳으로 왔던 아내도 잃고 쓸쓸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원주민들과 오랫동안 함께 생활해서 이 밀림의 생태에 대해서 정확히 잘 알고 있는 대단히 지혜로운 노인입니다. 세풀베다 소설의 주인공들은 대부분 현명하고 지혜로운 노인들이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백인이 사체로 발견이 됩니다. 근데 이
그 이유는 어리석은 백인 사냥꾼들이 정글에서 살쾡이를 대량 학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가죽과 이런 여러 가지 박제를 위해서이겠죠. 근데 이 살쾡이 사냥하는 건 좋은데 새끼 살쾡이와 남편 살쾡이까지 잃은 이 암살쾡이는 그 분노를 견디지 못하죠. 어떻게 새끼까지 무지막지하게 학살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이 살쾡이의 보복이 시작됩니다. 그 가운데 아주 무능한 뚱보 읍장은 이 모든 일들이 원주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인들은 죄가 있을 리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상황에서 살쾡이가 인간을 공격하기 시작하자 이 살쾡이를 제거하는 작전을 펼칩니다. 이 지혜로운 노인도 어쩔 수 없이 이 작전에 동원되죠. 결국 그 정글 안내인으로 살쾡이 수색대에 참가하게 된 우리 안토니오 호세 노인은 편안하게 강물을 바라보면서 소설을 읽는 그 유일한 낙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제인즉슨 누가 연애소설을 읽는 이 편안한 노인의 여유로운 삶을 파괴했는가입니다. 우리는 살쾡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이 살쾡이 가족을 그 학살한 백인들에게, 소설에서는 양키라 합니다만은 양키들에게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좀 더 상세하게 볼까요? 안토니오 호세라는 노인의 꿈은 천천히 소설을 읽는 것입니다. 안토니오 노인의 소설을 읽는 장면을 보면은 뭐랄까요? 약간 꿈속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밀림에 와 살다 보니까 자신이 글을 아는지도 잊어버릴 정도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신도 글을 읽을 수 있구나라는 걸 발견하죠. 그런 다음에 어렵게 책을 구합니다. 그리고 읽습니다. 그 책 읽는 모습 잠깐 보죠. 이렇습니다. 노인은 아주 천천히 책을 읽었다. 그의 독서 방식은 간단치 않았다. 먼저 그는 한 음절 음식 맛보듯 음미한 뒤에 그것들을 모아서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읽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단어가 만들어지면 그것을 반복해서 읽고 또 읽었다. 이렇듯 그는 반복을 통해서 그 글에 형상화된 생각과 감정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음절과 단어와 문장을 차례대로 반복하는 노인의 책 읽기 방식은 특히 자신의 마음에 드는 구절이나 장면이 나올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도대체 인간의 언어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가를 깨달을 때까지, 마침내 그 구절의 필요성이 스스로 존중될 때까지 읽고 또 읽었다. 그러기에 그에게 책을 읽을 때 사용하는 돋보기가 틀리 다음으로 아끼는 물건이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했다. 이빨을 다 빼고 틀니로 갈아 넣었는데요. 바로 이 욕쟁이 치과의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안토니오 노인의 책 읽는 모습, 여러분하고 많이 닮았나요? 우리는 활자들이 주위에 너무 많으니까 책 읽기의 소중함, 아름다운 문장을 반복해서 접한다는 것의 소중함을 잊고 살기 쉽죠. 그런데 안토니오 노인의 책 읽는 모습을 보면은 글자를 안다는 것, 그 글자가 빚어내는 문의를 읽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경험인지 새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노인의 즐거움, 인생의 기쁨, 책 읽기의 기쁨이죠. 천천히 책 읽기의 기쁨을 빼앗아 간 것이 있었으니 바로 암살쾡이의 반격이 점점 이 마을까지 좁혀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소설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왜 암살쾡이가 반격에 나섰을까? 왜 인간을 습격하고 인간을 죽이는 지경까지 이르렀을까?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싸움을 건 쪽은 인간이었다. 금발의 양키는 짐승의 어린 새끼를 쏴 죽였고 어쩌면 수놈까지 쏴 죽였는지도 몰랐다. 그래서 짐승은 복수에 나섰다. 하지만 암살쾡이의 복수는 본능이라고 보기에 지나치리만치 대담했다. 설사 그 분노가 극에 달했더라도 미란다나 플라렌시오를 물어 죽인 경우만 봐도 인간이 거처까지
접근한다는 것은 무모한 자살행위였다. 다시 생각이 거기까지 이르자 노인의 뇌리에는 어떤 결론이 스쳐가고 있었다. 맞아. 그 짐승은 스스로 죽음을 찾아 나섰던 거야. 그랬다. 짐승이 원하는 것은 죽음이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인간이 베푸는 선물이나 적신에 의한 죽음이 아닌 인간과의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싸움을 벌인 뒤에 스스로 선택하는 그런 죽음이었다. 네, 연애 소설을 읽는 노인의 핵심 문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암살행위가 은유하는 것, 비유하는 것은 자연이라는 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제 자연의 대반격이 시작됐다고들 하죠. 근데 덜 떨어진 정치가들이나 자본가들은 기후변화니 뭐니 다 가짜 뉴스라고 몰아치죠. 이 트럼프의 연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기후변화를 얘기하는 자들은 다 거짓말쟁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본가들도 예의가 아닙니다. 많은 정치가들이 그 의견에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암살행위의 반격뿐만이 아니고 새로운 바이러스들의 이 공격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생태계가 무너지면서 우리 인간이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자연의 대대적인 습격이 가해지고 있는데 그 습격의 상징적인 예가 바로 암살행위라고 루이스 세풀베다는 이 책에서 얘기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결국은 이 인간들에 의해서 암살행위는 살해당합니다. 그 살해당한 암살행위에게 다가간 노인의 모습 보시죠. 노인은 짐승에게 다가갔다. 그는 두 발의 총탄이 짐승의 가슴에 열어놓은 것을 보며 치를 떨었다. 생각보다 훨씬 큰 몸집을 지닌 짐승의 자태는 굶어서 야이긴 했으나 너무나 아름다워 도저히 인간의 상상으로는 만들어질 수 없는 존재처럼 보였다. 죽은 짐승의 털을 어루만지던 노인은 자신이 입은 상처의 고통을 잊은 채 명예롭지 못한 그 싸움에서 어느 쪽도 승리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며 부끄러움의 눈물을 흘렸다. 안토니오 호세 발리바르 프로아니오는 이게 본명입니다. 틀니를 꺼내 손수건으로 감쌌다. 그는 그 비극을 시작하게 만든 백인에게, 읍장에게, 금을 찾는 노다지꾼들에게, 아니 아마존의 처녀성을 유린하는 모든 이들에게 저주를 퍼부으며 낫칼로 쳐낸 긴 나뭇가지에 몸을 의지한 채 엘 이딜리오를 향해 이따금 인간들의 야만성을 잊게 해주는 세상의 아름다운 언어로 사랑을 얘기하는 연애소설이 있는 그의 오두막을 향해 걸음을 떼기 시작했다. 네, 이렇게 연애소설을 읽는 인간의 언어로 이루어진 가장 아름다운 소설을 읽는 이 노인의 여유를 빼앗은 게 무엇이었는지 이 소설은 추적해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자연 파괴가 있었던 것이죠. 암살행위의 죽음은 결국 인간의 죽음을 얘기한 것이겠죠. 연애소설을 읽는 노인들이 많아질 때 이 사회는 훨씬 더 풍요로워질 텐데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암살행위들만을 자꾸 부르는 그런 무지막지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되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루이스 세풀베다의 작품 중에서 많은 좋은 작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연애 소설을 읽는 노인이 유독 많이 읽혔다고 해요. 이유는 아마 제목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노인이 연애 소설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했을까? 그 제목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반전이 있죠. 이 연애 소설을 읽는 노인의 모습을 통해서 환경 파괴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소설을 통해서 제시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모쪼록 우리 주위에 연애 소설 읽는 노인이 많아져서 이 언어와 문장의 맛을 깊이 음미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